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바뀌는 거, 이거는 꼭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냥 나중에 역 생기는 거 알려드릴 건데, 그냥 역 우리가 일단 부산부터 해보는 거예요. 4호선 따라 동해선 따라가 새로 생긴 역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 근처에 용도 지역이 아직까지 좀 안 바뀐 곳이라든지 2종 이하인 곳, 이런 데 한번 찾아보는 연습하면 참 재밌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뭐라 했냐면 땅의 능력이 용도 지역이라 했고, 제가 땅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네. 심장과 같은 존재. 이게 뭐다? 도로. 자,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요. 이거는 죽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맹지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이 되냐 안 되냐 보이고, 지목은 내가 개발을 하면 되는 거고, 용도 지역이 이제 일단 도로가 있어야 땅이 개발이 되는데, 물론 이게 깊이 있게 가면, 다음 이제 우리 심화반에서는 또 깊이 있게 가면 여기에서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것도 본단 말이에요. 배수로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건물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보는데, 근데 대부분은 웬만하면 좀 채워지는데 도로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그래서 도로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면 개발되네. 어떻게든 이제 도로만 있으면 어떻게든 개발은 좀 할 수 있는 땅이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용도 지역이 뭐냐 따라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얼만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땅을 볼 때 도로와 용도 지역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보면 하나 예시로, 우리 또 너무 이것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임장을 갔을 때 요거 그 낙찰 한번 이거는 경매 들어가도 좋을 거예요 하고 제가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518만 원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얼마에 낙찰 받으면 될까요? 이러길래 저는 과감하게 800만 원 정도 적어도 수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시골에 입찰자가 5명, 그리고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30평밖에 안 되고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지상권 뭐 이런 문제인데, 이제 건물주인, 땅주인이 달라서 건물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땅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건물만 나오는 거는 진짜 초보가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건물만 나온 게 지상권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행인데 지료 내고 그 건물을 쓰면 돼요. 근데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철거당해요. 나는 건물을 돈 주고 샀는데 철거까지 내가 해야 돼. 엄청 리스크죠. 근데 토지는요, 어떠냐면요, 만약에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면, 지상권이 없는데 건물이 있는 거니까 철거시키면 되는 거고, 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월세 받을 수 있는 땅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매로 공부를 하다가 좀 특수물건, 일반 물건은 너무 낙찰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데, 특수물건 하면 제일 많이 손대는 게 지분경매하고 법정지상권 중에서 토지만 나오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법적으로 안 들어가도, 뭐 법정지상권 이런 거 없어도 저는 수요자가 나타날 거라고 봤던 거죠. 지분경매도 좋은 땅은요, 내가 딱 땅 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100평의 땅이 강남에 노른자 땅이 딱 있는데 99평은 딴 사람이고 1평만 내 거야. 그 땅 쓸 사람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든 찾아와요. 어떻게든 찾아와. 근데 저기 외곽, 저 시골에 내가 들고 있잖아요. 100평 중에 100평 다 들고 있어도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분이냐 아니냐, 법정지상권이냐 아니냐 보다도, 저도 처음에는 경매부터 했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게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가치를 봤을 때 저는 이거는 한 800만 원 되면 재미 보겠다 했는데 3천만 원에 낙찰됐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저는 살다가 이래 생긴 땅 처음 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땅 주인은 도로가 왼쪽하고 밑에 있는데 딱 이 사람이 도로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땅 주인은 맹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소유자가 받았을 수도 있고, 이제 받아서 소유자한테 비싸게 팔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 우리가 알박기 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요,
도로 쪽이에요. 도로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땅. 제일 비싸게 광안리 쪽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땅이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해변가일 것 같죠. 해변가가 비싸게 거래되긴 했는데, 자, 해변가 못지않게 비싸게 거래된 게 있습니다. 여기 광안자이가 있죠. 요거 보세요. 이 땅. 2평에 5억 5,600에 거래됐어요. 평당 2억 9천 이렇게 거래됐죠. 근데 이게 이 선봉은 요 선이 뭐냐면요. 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주소 복사 붙여넣기.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현수막 걸려 있는데 요 땅이 거래된 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원래 모습이 어땠냐면, 자, 여기 이렇게 좁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2019년 한번 모습 봅시다.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2021년. 좁습니다. 이렇게. 22년. 이제 공사하죠. 이 옆에 이게 날아간 겁니다. 21년 다시 볼까? 이 가구집 옆에 여기 요 건물 담배 붙어 있는 요 건물이 날아간 거예요. 19년 보면 가구집 옆에 요 복싱 이 건물이 날아간 거죠. 이 건물이 날아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래 됐냐면요. 요 뒤에 아파트 보이죠? 이게 아마 강한자이 아니면 강한드파인이 강한자이 아니면 강한드파인인데 이게 허가를 받으려면 이거 도로 이제 그 도로를 확보해라 이래 돼가지고 이 도로를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강한드파인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건축법상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지만 건축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건축행위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알바키처럼 비싸게 거래된 거는 뭔가 도로 관련일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진짜 도로에 실선처럼 물고 있는 이런 땅들이 있거든요. 이런 땅들이 진짜 좀 돈 되는 땅이에요. 소액 투자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란 뭐냐 했을 때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 여고사전에서 보면 너비가 4m 이상인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하고 여기에 대지 2m 이상 접해라 돼 있어요.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 조건이 이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최소한 해당 대지에 2m 이상이 도로를 접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왜 하필 4m고 2m냐? 자, 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끝에서 끝까지가 1.8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폭이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 한 대가 내 땅에 최소 한 대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남의 땅을 통해서 차가 들어오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2m 이상은 최소 접해야지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4m 이상의 도로폭을 가지면서 이제 차 한 대는 내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2m 이상 접했단 말이죠. 2m 이상 접했는데 이 도로폭이 4m가 안 돼. 시골이다 보니까 4m 안 되는 곳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라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야 되지만 4m 이상 돼야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이것도 도로폭은 4m 이상 되는데 접한면이 2m가 안 된다. 그러면 또 건축이 힘들 수 있어요. 이거는 더 힘들어. 앞에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도로 폭이 2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도로 중심선에서 2m 확보하고 밑으로도 도로 중심선에서 2m로 확보하면 4m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제 시골에 가면 도로 폭이 4m 이상 되는 데가 잘 없는 곳도 많으니까 이웃 위에
땅 주인, 밑에 땅 주인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도로를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결국에는 이제 도로 폭이 4m로 완성이 돼. 나중에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거를 알고 임장을 가보면 참 재밌어요. 특히나 저런 김해나 그 다음에 어디 경기도 그 평택, 용인, 화성 이런 데 가면 공장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전원주택이나 공장이 막 들어오는데 보면 요 땅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 딱 도로가 좀 넓은 이런 데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옆에 땅, 그러니까 이 땅, 왼쪽 땅, 왼쪽 땅, 왼쪽 땅, 점점 오른쪽 땅, 점점 하면서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거를 원래라면 여기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지금 뒤로 선이 후퇴됐잖아요. 네. 그래서 요만큼은 건물을 못 짓는단 말이죠. 빨간색 밑으로 해서 도로만큼 이거 못 짓는단 말이죠. 이 길에서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건축선 후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할 때 도로 폭이 좀 안 돼서 건축선 후퇴해야 됩니다.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도로 폭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후퇴했다. 이런 거 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편에 경사지나 하천, 철도, 선로 부지가 있다. 그러면 건축선 후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끝에서 이제 4m로 확보해야 돼요. 네. 결론은 반반 양보해서 4m를 확보해야 되는데 반대쪽의 반이 후퇴가 안 되면 내 쪽만 다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땅인데 어떤 도로를 물고 있냐, 혹은 똑같은 땅인데 어떤 도로고 맞은편에 어떤 땅이냐 따라서 쓸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100평 땅이 있는데 어차피 주거지역은 60% 지을 수 있으니까 내가 건축선 후퇴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 100평에 이 땅은 60평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90평에 60%니까 6, 54, 54평을 지을 수 있을까요? 60평이다, 선. 54평이다, 선. 네, 54평이 맞습니다. 네. 왜냐면 점점 여기는 결국에는 예비 도로단 말이죠. 네. 민간이 이렇게 개발하면서 내가 땅을 올려놔면 안 될 건데 개발하게 해줄 테니까 도로로 좀 써라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은 결국 도로로 갈 거기 때문에 후퇴한 면적 90평에 이제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땅이라도 도로 폭이 어떻느냐 따라서 쓸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땅값을 정확히 뭐 평당 옆에 땅은 100만 원인데 나는 120 주고 샀다. 이게 꼭 못 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